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Node.js에서 비동기 API를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그 Node.j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동기 API들을 이제 콜백 패턴이라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콜백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이렇게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이 있고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제 이게 전달이 되지요. 1이 나옵니다. 왜냐? 1이 B로 들어갔고 B가 찍힌 거니까요. 뭐 그 이외에도 문자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타입이 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자나 숫자 말고도 뭐 배열을 넘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배열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객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리터럴로 했을 때 뭐 A1, B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C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it is C 이래가지고 여기에 A의 인자로 C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펑션 C라고 나오죠. 이게 C는 펑션이기 때문에 호출하지 않는 이상 이제 호출되진 않지요. 하지만 이 함수가 매개 변수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허용이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1급 객체라고 부르고요.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로 많이 지원하는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러한 재밌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B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은 이제 이 데이터가 함수가 아니라면 오류가 나겠지요. 함수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 함수 C를 이제 A의 매개 변수 B로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딜레이를 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뭐 두 개가 있지만요.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머 함수라 불리는 건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어떤 함수를 실행할 것인지 그 두 번째 인자로 몇 초 뒤에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1초 뒤에 실행되려면 1000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콘솔 로그로 이렇게 문자를 찍었을 때 실행을 하면은 1초 뒤에 실행이 되지요. 그래서 이 재밌는 특성인데 보시면은 함수가 setTimeout의 매개 변수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또 다른 예이기도 한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이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지요. 왜냐? 이런 문법은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은 여러분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문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법을요. 이게 이 doSomething이라는 함수와 이 doSomething이라는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함수예요. 얘도 함수고 쟤도 함수인데 물론 이 둘의 차이점은 있죠. 얘기했지만은 이 함수는 호이스팅이 되니까요. 하여튼 호이스팅에 있는 특성을 뺐을 때는 이 doSomething, 이 두 함수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함수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함수를 선언하는 방식에는 숨겨진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함수가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doSomething은 변수의 이름이지 함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doSomething 변수에 함수를 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함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AAA. 하지만 이 AAA라는 이름은 여기에서는
do something 함수 밖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실행해 보면 이 AAA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왜냐? 이 AAA 함수는 정의됨과 동시에 do something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은 AAA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AAA는 생략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쓸모가 뭐가 있느냐? 있긴 합니다. 여기 안에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는 type of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쓰면은 이제 이 옆에 전달한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AA를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이 AAA가 이 함수 안에서 살아있다면은 뭔가 찍히겠지요. 그리고 펑션이니까 아마 펑션이 찍히지 않을까 싶은데 실행해 보시면은 펑션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AA가 여기 이제 이 AAA 펑션을 선언하는 이 부분 안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이게 끝나고 함수 외부로 나오면은 이제 AAA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특성이 있고, 이러한 것 말고도 자바스크립트에는 또 정말 특이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AAA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뭔가를 한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려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겠지요. 근데 재밌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의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함수가 호출이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AAA라는 함수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즉시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 IIFE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뜻이냐? 즉시 실행되는 함수 표현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IIFE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었거든요. 지금도 일부는 많이 쓰이기도 해요. 예전보다는 좀 활용도가 많이 줄었죠. IIFE의 큰 장점은 뭐냐면은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함수를 보통 만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 함수를 어딘가 실행해 줘야 되죠. 근데 IIFE는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즉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회성 딱 한 번 호출 아니면 뭐 선언과 동시에 호출되어야 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여기서도 이 AAA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름 없는 함수, 아까 그 do something도 마찬가지, 이 do something 때 이름 없는 이 함수가 있지요. 이런 함수,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이런 함수, 이런 걸 자바스크립트에서 익명함수라고 부릅니다. 익명함수, anonymous 펑션이라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람다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람다 표현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set timeout을 보시면 이 do something이라는 펑션이 여기 있지요. 사실 이 기능은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펑션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넣어주고 얘를 지우면 아까는 똑같이 1초 뒤에 돈이 뜹니다. 즉, 이 익명 함수를 set timeout의 인자로 바로 전달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특성인데 이게 Node.js에서 기본적으로 비동기를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합니다. 지금 이 set timeout 함수가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유일하게 내장된 비동기 함수예요. Node.js 안에 있는 저런 fs 모듈 이런 것들은 원래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Node.j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fs 모듈에 있는 비동기 함수들은 자바스크립트의 순수 비동기 함수라 부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set timeout은 유일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원래 언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순수한 비동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set 타임아웃의 이 사용법과 정말 유사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de.js에서는 그 몇 가지 아주 특수한 그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인 걸로 dir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수는 Node.js에서만 있는 건데, 현재 실행한 Node.js 애플리케이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뿌려보면은 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뭐 파일을 불러오거나 그런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package.json을 fs 모듈을 통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예전에 그 이전 시간에 모듈화 때 require로 불러오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require 쓰지 않고 이제 fs에 있는 기능을 써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죠. 문서. Node.js 홈페이지로 가서 도큐먼트로 이동합니다. doc스가 있지요. doc스로 가서 이제 저는 이쪽 버전되니까 이걸 누르겠습니다. 근데 두 개가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노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기본 모듈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모듈이 바로 fs 모듈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지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아마 이게 리드일 거예요. 리드 관련돼서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 리드 파일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동기식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fs read file sync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파일 컨텐트는 fs read file sync, 그리고 pass 이쪽에다가 아까 dir name, 그리고 package.json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옵션 객체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리터럴 넘겨가지고 이제 보이시죠? 이쪽에 이런 것들, 이게 다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게 다 넘겨되고 안 넘겨되는 선택 가능한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UTF-8로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아마 이 파일도 UTF-8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UTF-8로 불러와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이 fs read file sync는 동기식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이쪽에서 start end를 찍으면 start와 end 후에 파일 내용이 나오지요. 보시면.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비동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지우고, 비동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동기식 함수는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그 데이터를 바로 리턴 시키지만, 비동기 함수들은 데이터를 리턴 시키지가 않아요. 왜냐? 예를 들면은 파일 컨텐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fs 이제 파일 read 파일이었나요? read 파일을 해서 똑같은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package.json을 불러왔을 때 콘솔 로그를 찍으면 아무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undefined가 나오죠. 왜냐? fs read 파일이 리턴하는 게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리턴하는 게 없으면 undefined가 리턴되기 때문에 파일 컨텐트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파일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여기서 이제 함수를 전달해 가지고 펑션 처리를 하는데, 이때 Node.js의 컨벤션인데, 첫 번째 인자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정보를 담을 에러 객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자부터 데이터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되는 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드 파일에서 두 번째 인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UTF-8로 불러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링도 둘 다 가능하네요. 아까랑 똑같이 한다고 치면은 이제 아마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리터럴 오브젝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인코딩은 뭐
UTF-8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짧은 게 아무래도 보기 좋겠죠. 그래서 UTF-8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데이터가 넘어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뿌리면 똑같은 이제 정보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나오지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 read 파일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은 비동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비동기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그 리드 파일 싱크 호출할 때 이쪽에서 콘솔 로그 스타트를 찍고 콘솔 로그 엔드를 찍었을 때 스타트 엔드 다음에 아래쪽에 뭐가 찍혔었죠.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나왔었죠. 리드 파일 싱크로 불러왔던. 근데 여기서는 아까 봤지만 파일 컨텐츠 undefined입니다. 즉 이렇게 돼요. 파일 컨텐츠를 찍으면 여기서 잠깐 멈추셔가지고 한번 실행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결과를 보여드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start undefined end, 즉 이 파일 컨텐츠의 fs read 파일, 즉 fs read 파일이 함수가 호출되었는데 end가 먼저 찍혔어요.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됐다는 뜻이죠. 이게 비동기 동작인데 비동기 함수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비동기 함수란 무엇인가? 비동기 함수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함수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함수. 즉 이 fs read 파일은 호출이 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파일을 불러옵니다. 노드에서 파일을 불러오는데 그 파일을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파일도 불러오면서 다른 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작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파일을 다 읽어오면 그때 끝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럼 짜다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저장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거를 뭔가 써야 된다. 그럼 데이터를 읽어왔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비동기 동작이 끝난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전달해 가지고 함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전달받아 가지고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출력만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패턴을 그 CPS 패턴이라고 부르고 또 이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콜백 함수. 근데 문제는 이제 그 Node.js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동기를 처리를 하는데 이 방식의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파일을 한 3개 읽어야 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파일을 3번 읽어온다고 칠게요. 일단 이름 일일이 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파일 패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package.json을 그냥 일단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파일 패스로 불러올 수 있죠. 자, 문제는 파일을 하나만 읽어올 때는 이렇게 이게 별로 복잡해 보이지가 않은데 이제 이것도 필요 없죠. 파일 컨텐츠도 필요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다른 파일도 또 읽어와야 할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가 중첩이 됩니다. 이중이 돼요. 이중. 그리고 또 읽어와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읽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이게 이 CPS 패턴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인데요. 이거를 아주 유명한 콜백 헬이라 부릅니다. 콜백 헬. 이게 왜 안 좋냐? 실제로 이거는 바로바로 불러오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코드가 막 들어가죠. 이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간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딱 한눈에 봤을 때
이 흐름의 이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든지 어디서 어떤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고 그 끝이 어딘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코드가 막 수천 줄이 되면은 이렇게 콜백 CPS를 계속해서 작성하게 되면은 거의 만든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코드가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한 코드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아주 안 좋고 또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도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죠. 개발자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봤던 콜백이죠. 콜백이고, 세 번째로 이제 프로미스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 프로미스 API는 ES6에 추가된 기능인데 비동기 동작들을 동기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마법 같은 문법이에요. 이때부터 이 프로미스 API가 나오면서부터, 물론 이거 나오기 전에도 이제 이런 여러가지 그 콜백 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많은 대안책이나 시도가 나왔었는데, 프로미스도 이제 그 중에 나온 거라 볼 수 있는데, 이제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독보적인 이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공식 문법으로 아예 추가가 돼 버렸고, 현재는 이 프로미스를 활용한 비동기 제어를 하는 시대가 왔다 보는 게 맞아요. 노드.js,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환경에서는. 노드 말고도 브라우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프로미스가 모던 자바스크립트,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API입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API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단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을게요. 프로미스 API만으로도 별도로 영상을 찍어야 될 정도로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프로미스 API가 있고, 보통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드.js의 비동기 모듈을 쓰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동기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흉내를 내볼게요. 예를 들면 read 파일이라는 이제 함수를 지정을 해서 이쪽에 콜백이라는 이름을 전달을 해서 이제 그냥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콜백 함수에다가 그냥 뭐 랜덤한 아무 데이터 하나 그냥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한 0.5초 뒤에 이제 한 0.1초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콜백 형태로 이제 API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랑 유사하게 이제 read 파일에서 이제 뭐 파일을 불러올 경로를 지정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콜백 펑션을 전달해 주면은 노드랑 똑같이 하려면은 아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 첫 번째 인자로 널을 넣어줘야 돼요. 그 에러가 없을 때는 에러 객체는 널이고, 에러가 있을 때는 에러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노드.js의 모든 API, 모든 비동기 API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가정하고 널을 넘기고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콜백 패턴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파일을 읽었다고 치고 파일 내용을 출력하면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지요. 이게 이제 콜백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js 자체에서 이벤트 드라이브도 많이 쓰이지만은 모든 이벤트 드라이브는 API랑은 조금 다른 게, API 예를 들면 아까 봤던 fs 모듈에서 뭐 파일을 읽거나 뭐 파일을 쓰거나 이런 기능들은 각각의 하나의 동작을 가지고 있죠. 파일을 읽는다, 쓴다. 반면에 이벤트 드라이브는 단순히 어떤 동작을 실행했을 때 그거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호출할 함수를 이제 지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은. 뭔 말이냐?
비동기 함수인 아까 봤던 fs read 파일은 이 자체가 리드 파일 자체가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단순히 리드 파일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뿐, 얘 자체가 리드 파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리드 파일을 읽는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거고, fs가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일단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벤트 형식을 이제 지원을 하려면 직접 코드를 만들어도 되지만, Node.js에서 이벤트 에미터라는 그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옛날 문법 위주로 쓰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이벤트 에미터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라는 이 모듈을 이벤트 에미터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다음에 먼저 보시면 이제 my emitter 블라블라블라, 잠시만요.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를 쓰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ECMS 스크립트 6에 추가가 됐어요, 클래스가. 근데 언젠가 다뤄보겠지만은 이 클래스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클래스를 이제 써서 표현하지 않고 저는 그냥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원래 방식인 함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일 리더라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파일 리더라는 이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파일 리더의 프로토타입에 리드 파일이라는 더미 기능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할 건데, 여기다 파일 패스를 걸어줘서 이제 나중에 뭔가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이벤트 에미터를 이제 여기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파일 리더에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Node.js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util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til 모듈 안에 상속을 아주 쉽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inherit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파일 리더에다가 이벤트 에미터를 걸어주면은 파일 리더는 이벤트 에미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파일 리더, 그래서 이 이벤트 에미터를 상속하고 있는 이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벤트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 리더 타입으로 이렇게요. 얘네들은 일단 숨기겠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파일 리더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한 메서드는 리드 파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리드 파일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잠시만요. 이벤트 에미터를 util inherit를 보시면 mystream, 이게 들어가야 하는군요. 이게 들어가야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벤트 에미터 call, 그래서 this, 이 call이라는 거는 좀 특수한 함수인데 이것도 언젠가 다뤄볼 시간이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에요. 이거는 함수 컨텍스트와 디스 컨텍스트, 디스 바인딩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OOP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파일 리더에서 아마 제가 보기 여기에서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파일 리더에다 파일 리더에서 on이라는 걸 찍어 보면은 이제 펑션이 나옵니다. add listener라고. 여기서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발생하는 거고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util inherit 때문에 파일 리더는 이벤트 에미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이제 on이나 off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on, off가 이제 뭐냐, 이벤트 에미터가 이제 어떤 건지 가볍게 살펴볼 건데요. 그 이벤트 에미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메서드가 on, off, 그리고 emit, 그리고 off가 아니군요. remove listener군요. remove listener. 이게 하여튼 대표적인 건데, on은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remove listener는 그걸 지우는 역할을 하고, emit은 이벤트 리스너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파일 리더는 이벤트 에미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on을 써가지고 뭐 file read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데이터를 받아서 뿌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이 파일 리드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행해보면 오류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이 em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emit이라는 함수가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리드 파일이 있네요. 이쪽에서 아까처럼 set timeout으로 똑같은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timeout을 해서 여기서 이제 콜백이 아니죠. 콜백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this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영상 한 2개 정도는 나올 분량일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이쪽에서 this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금 깊게 살펴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일단 지금 여기서 this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읽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this를 찍어보면 이제 이 파일 리더가 나오는데, 이 this를 여기서 찍으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this가 다른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여기 this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파일 리더 컨스트럭터 타입 객체가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타임아웃 객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아웃 컨스트럭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his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 파일 리더가 아니고 뭔가 타임아웃이라는 다른 컨스트럭터에 있는 기능과 뭔가 컨스트럭터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this에 대한 레퍼런스를 셀프나 뭐 대시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레퍼런스를 담아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출했을 때 여전히 파일 리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저번 시간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함수 컨텍스트, 즉 함수별로 문맥이 만들어진다, 컨텍스트가 만들어진다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this가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땐 this는 보통 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가 선언돼 버리면은 이 함수 자체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this가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특성을 바꿀 수는 있어요. 아까 봤던 콜이 대표적으로 그런 this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프를 써야
여기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에 emit을 해서 아까처럼 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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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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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첫 번째 인자는 그 이벤트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가 전달할 그 데이터라서 하시면은 이제 아까 콜백 패턴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 부분은 솔직히 안 보셔도 돼요. 제가 API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시간 나면은 이런 부분 다루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파일 리더라는 그 생성자를 써서 객체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파일 리더는 이벤트 그 에미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벤트 API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O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걸 해주지요. 그래서 파일 리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콜백 함수 전달해가지고 콜백 함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 리더에서 리드 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파일을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뒷단에서는 이제 제가 만든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Node.js API Node.js에 있는 기능에 생각을 하시고 뒤에서 열심히 파일을 읽어오다가 파일을 다 읽어오면은 파일 리드 그 이벤트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거기에 그리고 데이터를 전달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거를 듣고 있는 리스너에서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의 비동기 처리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벤트 드라이브의 장점은 이렇게 아까 봤던 콜백 헬이 생기진 않아요. 뭐 안 생기진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파일을 3개 읽으려면은 이제 그 3번 중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에서는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카운팅을 해서 만약에 3개를 읽어야 되면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제 1씩 더해가지고 더한 값이 3이 되면은 이제 뭐 다 읽어왔다 가정을 하고 뭔가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도 CPS에서도 구현은 가능해요. 이게 CPS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이 콜백 함수에 이제 노드에서 원래 쓰는 이 방식은 그냥 동작이 끝났을 때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에서는 이렇게 on이라는 약간 좀 다른 이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그냥 단순히 콘솔에 출력만 했지만은 실제로 프로덕션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프로덕션 상태를 고려한다면은 뭐 에러 처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콜백 부분에서 만약에 에러 처리를 해야 한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뭐 만약에 에러가 있다, 뭔가 에러에 대한 이런 처리를 이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뭐 동작을 멈춰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CPS 콜백 헬 다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쪽에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또 에러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똑같은 코드가 중복되죠. 에러 처리를 위한 여기 리드 파일 첫 번째 콜백 펑션의 에러랑 두 번째 콜백 펑션 에러 똑같은 게 중복이 됩니다. 이게 CPS의 가장 큰 단점인데 뭐 이 방법은 이 에러 처리를 하는 함수를 한 개 선언해 가지고 뭔가 공통적인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약간 완화할 수는 있어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은 일단 결정적으로 매번 에러를 체크해 줘야 되고 핸들 에러도 호출해 줘야 하는 단점이 있죠.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고, 반면에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에러가 발생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때요? 파일이 읽어왔을 때는 그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방식이 이벤트 드라이브니 가지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 대표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 서브스크라이브 퍼블리시 펍섭이라고도 하는데 구독 발행이라고도 불러요. 즉 이 뭔가 신문을 찍는다고 치면은 이제 신문을 받는 사람이 있죠.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받는 사람을 구독자라 부릅니다. 서브스크라이버라 부르죠. 그래서 이제 반면에 그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을 퍼블리셔라 부르고요. 퍼블리셔가 출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펑션이 이제 구독자가 되는 거고, 이 이제 파일 리더 자체가 이제 발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발행하는 사람이 돼서 이쪽에 실제로 이제 이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죠. 즉 파일 리드라는 이제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 리드라는 책이 출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출판되면은 그 책을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펍섭, 즉 구독 발행 방식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어쨌든 뭐 똑같은 용어라서 뭐 그냥 뭐 똑같은 용어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과 콜백 방식을 써가지고 그 Node.js에서는 이제 비동기 방식을 처리하고요. 똑같은 코드를 뭐 지금 자바스크립트나 뭐 아니면 옛날 자바스크립트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여기 썼던 기능들의 대부분은 옛날 즉 처음에 나왔던 자바스크립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문법이나 뭐 새로운 문법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일단 자바스크립트 노드.js의 이제 가장 뭐랄까 원초적인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먼저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좀 더 쓰기 쉽고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그 업그레이드 됐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최신 문법들을 이제 쓸 때 이제 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일부러 이렇게 옛날 문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는 요즘에는 잘 안 만들어요, 모듈을. 이게 쓰기도 불편하고 만드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하여튼 일단 Node.js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동기 처리를 합니다. CPS 방식을 기본적으로 해놨어요.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제 일부 기능들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 방식, 즉 이벤트 방식으로 비동기 처리를 하는 케이스는 일단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노드.js 이 공식 모듈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한 모듈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원래 하던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요즘에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프로미스 API 같은 이제 기능을, 그 프로미스 API를 써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비동기 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